궁금하면 3만원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두 번 한 동방명주 이 선상 식당 주인 송파예요. 중국인 왕해군이가 우리를 갖다가 많이 웃겼지요. 자, 동방명주는 순수한 식당이다. 그리고 자기가 민간 차원에서 이 한중 간의 우호를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이다. 자, 그런데 자기를 가지고 마치 중국 스파이 기관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정원이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 지난 1월 5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말을 좀 한 모양이요. 지금 자기들은 동방명주 왕해군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다. 방첩 당국에서는 외교 관계에 대한 빈협약,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주둔해 있는 외교 영사들이나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지위를 갖다가 보장해주는 빈협약, 영사관계에 대한 빈협약 위반 여부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한국의 정보기관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한중 관계를 고려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명주의 왕해군이가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국인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이런 이송 역할까지 했다는 사실, 이것은 이 한국의 영사에 대한 규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동방명주가 사실상 외관만 식당이지 이런 일을 수행하는 반관 반민 형태의 중국의 스파이 기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명주를 최근에 수리한다고 폐쇄한 이유가 시설 안전이라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들통난 아지트를 문을 닫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해외 영화나 또 다큐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 50년대 이후에 오스트리아 빈 동서냉전 시대의 스파이들의 아지트였죠. 거기에 가는 스파이들이 나는 스파이다라고 하고 갑니까? 미국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사무실을 차리고 또 각종 미국의 이 협회 지부인 것처럼 사무실을 차리고,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소련도 마치 소련과 관련되는 회사인 것처럼 하거나, 소련의 어떤 민간 기구인 것처럼 하면서 거기 있으면서 사실상 간첩 행위를 하고, 납치를 하고, 암살을 하는 스파이의 온상이었습니다. 자, 그런 도시들이 몇 개 있죠. 오랫동안 그 이란 테헤란에 거주한 국민들 중에 사실상 유대교 쪽이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모사드하고 연결되어서 해교 이슬람 그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스파이 역할을 수행했다든지, 과거에 시리아에도 이스라엘의 정보원이 들어가서 사업가로 가장해서 시리아 고위층까지 올라갔던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게 침투하기 위해서는 세탁을 하지요. 그래서 당시 시리아의 이 국방장관하고도 친구처럼 지낸 이스라엘의 모사드 스파이는요, 저기 아르헨티나까지 가가지고 유대인으로서 위장을 해서 시리아에 진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신분 세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왕해군은요, 일찌감치 중국 정부의 스파이 이 공작 교육을 받고 중국의 통일전선부, 통전부에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반관 반민 조직을 갖다가 여러 가지 조성해서 거기에 대표를 맡고, 과거에 순수한 화교 출신 한의원 하던 영감이 하고 있던 이 각종 화교 조직들을 다 넘겨받아서 자기가 장악하고,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동방명주라는 식당을 차리고 가리봉동에 식당을 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한국 내에 중국 화교 단체들을 접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인이 조선족이라는 핑계를 대고 심지어 제한 조선인들까지도 장악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가리봉동, 대림동 일대에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송파 나루터에 선상 식당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월 3천만 원의 임대료를 주면서 1년에 몇 억씩 적자가 나면서 운영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스파이 소굴로서 이 동방맹주를 운영해 왔죠. 자, 그래서 스파이들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사회에서 자기의 지위를 포장해서요, 한국의 상류층에 접근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의 국회의원들, 특히 국민의힘까지도 비롯해서,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지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 나가기까지 했던 중진의원 하나가 동방맹주하고 매우 가깝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민의힘의 밑바닥에 마당바디라고 하는 조직의 왕이라는 사람도 동방맹주를 여러 차례 이용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좌우 정당에 다 끈을 대가 있고, 또 한국의 언론단체, 한국의 문화단체, 각종 한국의 상류 기득권 단체들과 연결을 가지고 그 파티를 동방맹주에서 하고, 거기에서 지가 한국에 있는 이 화교 중국 사람 중에는 가장 힘이 센 사람이고 한국의 조선족을 대표하는 듯이 이 폼을 잡으면서 한국의 각종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커뮤니티와 커넥션을 맺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의 고위 간부들 중에 내 동방영주에 와가지고 접대 안 받은 사람 없을 건데 나를 스파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왕해군이 한 거예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공산당이 전형적으로 구사하는, 그야말로 그 사회에 스며들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중국 공산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화교 집단 내의 친대만 세력을 갖다가 탄압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반중 활동을 하거나 홍콩계에 반중 시위를 한 자들을 제거하고, 이런 역할들을 이 왕해군이가 다 해온 겁니다. 그래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요, 지금 서울에서 성화 봉송이 있을 때 온 중국의 각종 유학생이라든지 중국 사람들이 서울 도심에서 TBS 자유 등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한 적이 있었죠. 백주 대낮에 남의 나라 수도에서 떼거지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중국을 비판하는 백지 시위를 하거나 홍콩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려다가 주춤하는 거, 이런 거를 한국에서 중국의 대사관 직원이나 영사관 직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다 들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를 처음으로 폭로했던 스페인의 단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이 세계 50여 개국에 100수십 개의 지금 이 스파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비밀 경찰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의 공식적인 경찰은 없습니다. 중국인 범죄자가 한국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국의 공안이 한국 정부의 협조를 구해서 한국에 와서 일정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역할은 이 외사과의 감시감독 하에서 극히 제한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고 한국에 상주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을 동원해서 일종의 마피아 두목 같죠. 그래서 조직을 동원해서 한국 내부의 반중 세력을 제거 탄압하고, 또 한국의 이 상류 정치인들을 민간 교류라는 이름으로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등을 장악해서 그들을 친중 인사로 만드는 역할을 이 왕해군이가 해왔다는 겁니다. We are